혼례를 가던 어린아이가 길 한복판에서 가마를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그저 지나가면 될 일이었는데 그날 그 아이는 발걸음을 떼지 않았지요. 이야기를 들려드리자면 이러했습니다. 조선 어느 고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11살 계집아이 소은이 시집을 가던 날이었지요. 비단 한 번 제대로 입어보지 못한 아이였으나 그날만큼은 낡은 한복 위에 얇은 붉은 겉옷을 걸치고 작은 가마에 몸을 실은 채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혼인을 치르는 것이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으나 소은은 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한 가지 생각뿐이었기 때문이지요. 내가 가야 집안이 산다. 굶주린 동생들, 병든 아버지, 눈물로 배웅하던 어머니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마가 흙길을 따라 흔들리며 나아가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앞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길을 막아섰지요. 가마꾼들이 발을 멈추고 서로 눈치를 보며 서성거리자 소은은 조용히 가마 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아이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길가에 한 노인이 쓰러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숨이 가쁘게 들고 나며 입술은 이미 검게 질려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그저 멀찍이 떨어져 수군거릴 뿐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지요. 죽은 거 아니냐. 괜히 건드렸다가 탈나면 어쩌려고. 그 말들이 바람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소은이 가마에서 조용히 내려섰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더니 망설임 없이 무릎을 꿇고 노인의 상태를 살피기 시작했지요. 어린 것이 어른들 틈에서 나서자 여기저기서 혀를 차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봐라, 저 어린 계집이 뭘 안다고 나서는 게냐? 그러나 소은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끝으로 노인의 맥을 짚고 눈꺼풀을 살짝 들어 빛을 확인하더니 낮게 중얼거렸지요. 독이 아닙니다. 기운이 막혀 숨이 끊어지려는 겁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사람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린 아이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소은은 주위를 둘러보다가 길가에 자란 풀을 몇 가닥 뜯어 손으로 비벼 즙을 내더니 노인의 입에 조심스럽게 흘려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등을 받쳐 올려 숨기를 트이게 하며 일정한 리듬으로 등을 두드리기 시작했지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죽은 듯 누워있던 노인의 몸이 갑자기 크게 들썩였습니다. 컥. 숨이 터져 나오듯 터지며 노인이 눈을 번쩍 뜬 것이었습니다. 순간 주변이 얼어붙었습니다. 사람이 살아났다는 사실에 모두가 숨을 삼켰습니다. 그저 운이 좋았던 것이라 치부하기에는 그 아이의 손길이 너무도 정확했지요. 노인은 한동안 숨을 몰아쉬다가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눈으로 앞에 앉아있는 소은을 바라보았지요. 그 시선에는 단순한 놀람이 아니라 생명을 건져 올린 이에 대한 깊은 경외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살린 것이냐? 소은은 그저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습니다. 길이 막혀 답답해 보여 숨을 트이게 했을 뿐입니다. 그 말이 어찌나 담담한지 오히려 듣는 이들의 가슴을 더 세게 울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 어린 것이 의원이라도 된단 말이냐? 아니, 의원보다 더 낫구먼. 소은은 더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가마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이미 할 일은 끝났다는 듯 미련 하나 없이 등을 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작은 등이 어찌나 단단해 보이던지 지켜보던 사람들조차 말없이 길을 터주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방금까지 죽어가던 노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떨리는 손으로 소은을 붙잡았습니다. 아이야, 이름이 무엇이냐? 어디로 가는 길이냐? 소은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혼례를 치르러 갑니다. 더 머물 수 없습니다. 그 말에 노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지요. 그러나 소은은 이미 손을 풀고 가마에 다시 올라탔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지금 더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마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길 위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지요. 왜냐하면 그날 밤 소은이 도착한 그 집안에서 똑같은 증상으로 쓰러지는 사람이 또 나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그 집안의 가장 시아버지였던 것이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혼례를 마치고 해가 기울어 어둠이 내려앉자 집안 곳곳에 등불이 하나둘 켜졌지요. 낮 동안 북적이던 마당은 거짓말처럼 조용해졌고 신방이 마련된 안채 깊숙한 곳에서는 어린 신랑과 신부가 처음으로 마주 앉게 될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안의 공기는 어딘지 모르게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지요.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소은이 가마에서 내려 처음 대문을 들어설 때부터 묘한 기운이 감돌았던 것이었습니다. 기와지붕 아래로 길게 들이운 그림자, 이유 없이 서성거리던 하인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눈빛이 평범하지 않았지요. 기쁜 혼례날임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온전히 웃는 얼굴이 없었습니다. 소은은 그 모든 것을 말없이 받아들이며 신방에 들어섰습니다. 어린 나이였으나 눈빛만큼은 이미 많은 것을 견뎌낸 사람의 것이었지요.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앉아 있으면서도 낮에 길에서 보았던 노인의 증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숨이 막히듯 조여오던 그 기운 그리고 혀끝에 맴돌던 씁쓸한 냄새. 이상하다, 단순한 병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생각이 이어지려는 찰나였습니다. 쿵! 어디선가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어지는 비명. 아이고, 대감마님! 순식간에 집안이 뒤집혔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사방에서 몰려들고 등불이 흔들리며 긴 그림자가 마루를 가로질렀지요. 신방 문이 벌컥 열리고 하인 하나가 숨이 넘어갈 듯 외쳤습니다. 큰일입니다! 대감마님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소은의 눈이 번뜩였지요. 그 아이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신방 밖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어린 신부가 첫날 밤에 방을 나선다는 것은 예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으나 그때의 소은에게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있는 안채로 다가갈수록 점점 더 익숙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방 안을 들여다본 순간 소은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낮에 보았던 그 노인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숨이 가쁘게 끊어지고 입술은 검게 질려 있었으며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그 아이는 속으로 확신했습니다. 같은 것입니다. 방 안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몸을 붙잡고 흔드는 시어머니, 울음을 터뜨리는 하인들. 어찌할 줄 몰라 서성이는 남정네들까지 그야말로 혼란 그 자체였지요. 대감 눈 좀 떠보시오. 이게 어찌 된 일이오? 그러나 아무리 불러도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숨은 점점 가늘어지고 있었고 조금만 더 늦으면 정말로 손 쓸 수 없는 지경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문가에 서 있던 소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린 아이의 발걸음이었으나 이상하게도 방 안의 시선이 모두 그쪽으로 쏠렸지요. 누군가는 의아해했고 누군가는 못마땅해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신방에 있어야 할 계집이 왜 여기까지 기어나와? 날카로운 꾸짖음이 떨어졌지만 소은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또렷한 눈으로 시아버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지요. 말이 나오려는 그 흐름이 참으로 이상하게도 조용했습니다. 마치 이미 결심을 끝낸 사람처럼 말입니다. 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모두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지요. 곧이어 터져 나온 것은 분노였습니다. 이 미친 것이 내가 뭘 안다고 우리 대감을 건드리겠다는 게냐? 천한 집안에서 온 계집이 감히 비웃음과 의심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소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숨이 끊어져가는 시아버지에게만 향해 있었지요. 잠시 후 소은이 조용히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낮에와 똑같이 망설임 없이 맥을 짚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역시 누군가 일부러 만든 것이다. 소은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이 집안에는 사람을 병들게 만드는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것을.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숨 막히게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어가는 사람의 숨소리가 더 크게 들리던 순간이었지요. 소은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비가 새던 초가집, 차가운 바닥에 누워 신음하던 아버지, 그리고 곤줄인 동생들의 얼굴. 내가 살리지 못하면. 그 생각이 채 끝나기도 전에 소은은 다시 눈을 떴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조용히 시아버지의 입을 벌려 상태를 확인하더니 곧바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이 이어졌지요. 따뜻한 물 그리고 부엌에 있는 말린 생강을 가져오십시오. 순간 방 안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어린 것이 명령하듯 말하는 것이 못마땅했던 것이지요. 이게 지금 누굴 부리는 것이냐?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소은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낮게, 그러나 더욱 단단하게. 지금 숨이 끊어집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누군가는 입을 다물었고 누군가는 움직였습니다. 결국 하인 하나가 뛰쳐나가 물과 생강을 가져왔지요. 소은은 그것을 받아들고 망설임 없이 손을 움직였습니다. 생강을 잘게 부수어 즙을 내고 따뜻한 물에 풀어 조심스럽게 입에 흘려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시아버지의 등을 받쳐 세우며 일정한 리듬으로 가슴과 등을 눌러 숨기를 열기 시작했지요. 그 모습이 어찌나 익숙하고 침착하던지 보고 있던 이들조차 점점 말을 잃어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방 안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오직 들리는 것은 끊어질 듯 이어지는 숨소리와 소은의 일정한 손놀림뿐이었지요. 그리고 컥. 마침내 시아버지의 몸이 크게 들썩였습니다. 숨이 터져 나오듯 가슴이 움직이고 굳어있던 입술이 풀리기 시작했지요.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 한 번의 숨이 집안의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소은을 향해 쏟아지던 의심과 비웃음이 순식간에 말문을 잃은 침묵으로 바뀌었지요. 시아버지는 여전히 온전하지는 않았으나 분명히 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살아난 것이냐? 그 목소리는 방금 전에 날선 기세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두려움과 안도, 그리고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지요.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시어머니의 시선이 천천히 소은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이 다시 굳어지기 시작했지요. 이 아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 질문이었습니다. 고마움보다 먼저 올라온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지요. 방 안의 시선이 다시 한번 소은에게 꽂혔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던 것 아니냐? 그래서 저리 침착했던 게지. 그 말들이 하나둘 이어지며 공기가 다시 서서히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은은 그 모든 시선을 조용히 받아냈습니다. 놀라지도 변명하지도 않았지요. 그저 잠시 숨을 고르고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말이 나오기 전 그 아이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 안에는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이 담겨 있었지요. 살릴 수 있었기에 살린 것뿐입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누군가에게는 안도였고,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이었으며, 누군가에게는 위협이었습니다. 그날 밤, 한 사람의 목숨은 살아났지만, 이 집안의 균열은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지요. 하지만 이 집안에 내려앉은 공기는 전날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살아난 사람은 있었으되 기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해졌고 더 차가워졌지요.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소은은 그날 이후로 더 이상 며느리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아이라 불렸지요. 아침밥은 저 아이가 알아서 해결하게 하거라. 우리 식구들 입에 들어갈 것도 빠듯하다.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정해졌습니다. 혼례를 치른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은 어린 며느리가 밥상에서 밀려난 것이었지요. 하인들이 밥을 나를 때 소은의 앞에는 아무것도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빈 자리가 하나 있을 뿐이었지요. 그 모습을 보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뒤따랐습니다. 어젯밤 일을 보니 보통 아이는 아닌 것 같더라. 그래서 더 수상한 거지. 어찌 그리 잘하는 게냐? 그 말들이 소은의 귀에 닿지 않았을 리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물 한 그릇을 들어 올려 입에 댔을 뿐이었지요. 그 순간, 아주 잠깐,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었습니다. 서러워서였지요. 하지만 소은은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삼키는 법을 이미 너무 어린 나이에 배워버린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쫓겨나면 집안은 끝이다. 굶고 있을 동생들, 숨이 가쁜 아버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등을 떠밀던 어머니. 그 모든 것이 소은의 등을 붙잡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야, 너! 대감마님 방 청소부터 해라. 쓸데없는데 서 있지 말고. 말투에는 존대도 배려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인에게 하드 내뱉는 말이었지요. 소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그 한마디가 어찌나 조용했는지
오히려 듣는 사람의 가슴을 더 무겁게 만들었지요. 그날부터 소은은 며느리가 아니라 하인보다 못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홀대를 받고 밥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소은의 눈빛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것이었지요.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그 아이는 매일같이 시아버지의 방을 드나들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고 인정받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려야 했기 때문이었지요. 방 안에는 늘 약한 숨소리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살아나긴 했으나 아직 완전히 회복된 상태는 아니었지요. 조금만 방심해도 다시 숨이 막힐 듯 흔들리는 상태였습니다. 소은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와 아무 말 없이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손끝으로 맥을 짚고 숨의 흐름을 느끼기 시작했지요. 그 모습이 어찌나 익숙한지 마치 수십 번을 해온 일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잠시 후 그 아이의 눈이 살짝 가늘어졌습니다. 또다 아주 미세한 변화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절대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지요. 그러나 소은은 알았습니다. 숨이 다시 막히려 하고 있다는 것을. 그 아이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에 놓인 약탕기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약탕기 안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어제와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섞였다. 누군가가 약에 다른 것을 섞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다시 쓰러뜨릴 수 있는 아주 교묘한 것이었지요. 그 순간 소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왜? 그 아이의 시선이 천천히 방 안을 훑었습니다. 문, 창, 바닥 그리고 약탕기. 그리고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이 집안 어딘가에 사람을 병들게 만드는 손이 숨어 있다는 것.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소은은 순간적으로 약탕기를 다시 제자리에 놓고 아무 일도 없는 듯 자리에 앉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소은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들어온 이는 뜻밖에도 시어머니였습니다. 아침마다 누구보다 냉정하게 소은을 밀어내던 그 사람이 그날은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왔지요. 손에는 약재가 담긴 작은 보자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의원에게서 약을 더 받아왔다. 이걸 다려 쓰거라. 말투는 여전히 딱딱했으나 어딘가 미묘하게 달라진 기색이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일 때문인지 아니면 아직 정리되지 않은 마음 때문인지 그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었지요. 소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보자기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멈췄습니다. 보자기 안에서 풍겨 나오는 냄새, 그 안에 섞여 있는 기운이 조금 전 약탕기에서 느꼈던 그것과 정확히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소은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설마. 그러나 그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섣불리 입을 열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대신 아주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말을 꺼냈습니다. 말이 나오기 전 그 흐름이 조심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어머님, 이 약은 언제부터 쓰신 것입니까?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그게 왜 궁금하냐?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소은은 잠시 말을 고르다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조금 다른 기운이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차갑게 변해버렸지요. 다른 기운이라 내가 의원이라도 된단 말이냐? 방 안의 공기가 다시 날카롭게 서기 시작했습니다. 소은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말을 더하면 안 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늦은 것이었습니다. 의심은 이미 시작된 뒤였지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집안 전체가 다시 한번 뒤집혔습니다. 시아버지의 상태가 다시 급격히 나빠진 것이었습니다. 숨이 거칠어지고 얼굴이 창백해지며 어젯밤과 똑같은 증상이 반복되기 시작했지요. 하인들이 뛰어다니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감마님 숨이 또 막히십니다.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 중심에는 소은이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손에는 아직 식지 않은 약그릇이 들려 있었지요. 그 장면이 모든 것을 결정지었습니다. 그 아이를 붙잡아라! 쾅! 방 안의 공기가 터지듯 흔들렸습니다. 하인들이 달려들어 소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작은 몸이 순식간에 제압당했지요. 이 계집이 약을 만졌습니다. 그 말이 불씨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수상했어. 어찌 그리 잘 아나 했다. 살린 척하고 죽이려던 게 아니냐. 말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소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입을 열면 더 큰 파도가 밀려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소은의 턱을 거칠게 들어 올렸지요. 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시선은 더 이상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우리 집안을 망치려 드는 것이냐?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소은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 안에는 억울함, 두려움, 그리고 참아온 감정이 담겨 있었지요. 그러나 그 아이는 끝내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말이 나오기 전 숨이 한 번 멈췄습니다. 제가 아닙니다. 그 한마디. 하지만 그 말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날 소은은 처음으로 사람을 살린 아이에서 사람을 죽이려 한 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였습니다. 소은의 자리는 완전히 바뀌어 버렸지요. 사람을 살린 아이가 아니라 사람을 해치려 한 아이. 그 낙인이 찍히는 데에는 단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그날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았을 때 소은은 더 이상 안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문 앞에서 막혔지요. 여긴 네가 들어올 곳이 아니다. 바깥으로 가라. 말투에는 단호함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당연한 것처럼 내뱉는 말이었지요. 소은은 잠시 문을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 작은 등이 마루 끝으로 멀어질 때까지 아무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소은이 머무는 곳은 안채가 아닌 바람이 그대로 드나드는 헛간이었습니다. 찝히 깔린 바닥, 문틈으로 스며드는 찬 바람, 그리고 밤이면 들려오는 쥐 소리까지지. 그 모든 것이 어린 아이에게는 감당하기 벅찬 환경이었지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배고픔이었습니다.
밥은 하루에 한 번, 그마저도 남은 찬밥이 전부였지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인이 무심하게 던져놓고 간 그릇 하나, 이미 식어 딱딱해진 밥 몇 숟갈. 소은은 그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다시 멈추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있었지요. 작은 손으로 밥그릇을 붙잡고 있던 동생. 누나 나 배고파 하고 울던 목소리. 그리고 그 아이에게 밥을 양보하던 자신의 모습. 소은의 손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입으로 가져가려던 밥을 다시 그릇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아이는 중얼거렸지요. 나는 괜찮다. 그러나 그 말은 자신을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버티기 위한 말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몸이 휘청이며 앞으로 쏠렸지요.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겨우 버텼지만 숨이 가쁘게 차올랐습니다. 그 순간 참고 있던 것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소리도 없이 떨어졌습니다. 울음을 터뜨리는 대신 그저 조용히 흘러내렸지요. 집 위에 떨어진 눈물 자국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는 것을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몸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배고픔과 피로 그리고 억울함이 한꺼번에 밀려오며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왜? 그 말이 아주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누구에게 묻는 것도 아니었고 답을 바라는 것도 아니었지요. 그저 참고 있던 마음이 처음으로 밖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나는 살렸는데. 그 말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분명 사람을 살렸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손을 내밀었고 누구보다 먼저 목숨을 붙잡아 주었지요. 그런데 돌아온 것은 의심, 배처, 그리고 고통이었습니다. 그 작은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소은은 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들켜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작은 그림자가 들어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발소리도 죽인 채 다가오는 모습이었지요. 소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눈이 아주 크게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의 손에는 작은 주먹밥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헛간 문틈으로 들어온 그 작은 그림자는 뜻밖에도 이 집안의 막내 도련님이었습니다. 13살 남짓, 아직 키도 채 크지 않은 소년이었지요. 늘 사람들 뒤에 숨어 다니던 아이. 목소리보다 눈이 먼저 말하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그날 처음으로 소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조그만 주먹밥 하나가 쥐어져 있었지요. 따뜻함은 이미 식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 누군가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련님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 말을 꺼내려다가 다시 삼키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지요. 그 모습을 보던 소은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 말이 떨어지고 나서야 소년이 조심스럽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발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 어찌나 조심스럽던지 그 자체로 마음이 전해졌지요. 잠시 후 소년이 떨리는 손으로 주먹밥을 내밀었습니다. 말이 나오기 전 그 흐름이 아주 더디게 이어졌습니다.
이거 먹어.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미안함과 걱정과 용기가 모두 담겨 있었지요. 소은은 잠시 그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손, 조금은 거칠어진 손끝. 그 순간, 낮에 떠올랐던 동생의 손이 겹쳐졌습니다. 누나, 나 배고파. 그 기억이 스치며 가슴이 다시 조여들었지요. 소은은 아무 말 없이 주먹밥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에 가져갔습니다. 한 입 씹는 순간 눈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람으로 대해준 첫 번째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도련님이 갑자기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그 말이었습니다. 그날 내가 아무것도 못했어. 그 아이는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소은이 사람을 살렸다는 것도, 그리고 지금 억울하게 몰리고 있다는 것도. 하지만 나서지 못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이지요. 그 말이 이어지는 순간 소은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한마디 그 말은 도련님을 위한 말이었고, 동시에 자기 자신을 붙잡는 말이었습니다. 그 작은 헛간안. 두 아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스치는 소리, 짚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그 사이에서 아주 미묘한 평온이 흐르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도련님이 갑자기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소은에게 몸을 기울였습니다. 말이 나오기 전 그 숨이 한 번 멈췄습니다. 그거 이상하지 않아? 소은의 눈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무엇이 말씀이십니까? 도련님이 더 가까이 다가와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약 매번 냄새가 달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소은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도련님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가 맡아봤어. 그 아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바꾸는 것 같아. 그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소은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길 위에서 쓰러진 노인, 시아버지의 증상, 약탕기에서 느껴진 이상한 기운, 그리고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하는 또 한 사람, 소은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말이 나오기 전 숨이 깊게 가라앉았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그러고 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헛간 안의 공기가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 그리고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두 아이의 숨이 동시에 멎었습니다. 문고리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문고리가 덜컥 소리를 내며 돌아갔습니다. 그 짧은 소리가 헛간 안 공기를 단숨에 얼려버렸지요. 소은과 도련님, 두 아이는 동시에 숨을 죽였습니다. 서로를 바라보지도 못한 채 그저 눈앞의 문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들어온 그림자, 집안의 오래된 하인이었습니다. 허리가 굽고 걸음이 느린, 겉보기에는 그저 힘없는 노인이었지요. 그러나 그 눈빛만큼은 어딘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인은 헛간 안을 한번 훑어보더니 시선을 멈췄습니다.
소은의 손, 그리고 그 옆에 놓인 주먹밥. 그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 밤중에 여긴 무슨 일이냐?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도련님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츠러들었습니다.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까 두려운 듯 입을 꾹 다물고 있었지요. 소은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작은 몸이 두 사람 사이에 자연스럽게 놓였습니다. 마치 막아서는 것처럼 말이지요. 말이 나오기 전 그 흐름이 차분하게 이어졌습니다. 도련님께서 길을 잃으셔서 잠시 모신 것뿐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하인은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도련님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도련님, 그 한마디에 도련님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소년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잠깐.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하인의 시선이 다시 소은에게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눈빛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알고 있는 눈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하인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쓸데없는데 발들이면 다치는 법이다. 그 말. 겉으로는 평범했으나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소은의 심장이 크게 한 번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냥 하인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확실히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이 다시 닫히고 하인의 발걸음이 멀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두 아이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 도련님이 먼저 숨을 내쉬었습니다. 들킨 거야? 그 목소리에는 분명 두려움이 담겨 있었지요. 소은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 쪽을 바라본 채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내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말이 나오기 전 그 눈빛이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아닙니다. 도련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왜 그런 말을? 소은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낮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들킨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었습니다. 순간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도련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알고 있다고? 소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이 바뀌는 것도, 아버님 상태가 반복되는 것도,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모두 알고 있으면서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 그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안 전체에 대한 판단이었지요. 그 순간 도련님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럼 우리 집 일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소은이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그 짧은 말, 그러나 그 안에는 아직 지킬 수 있다는 뜻이 담겨 있었지요. 그때 소은의 손이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작은 손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찾아야 한다. 누가, 왜 이 집안을 병들게 하는지 그날 밤 헛간에서 시작된 이 작은 결심이 결국 이 집안을 뒤흔들게 될 줄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였습니다. 소은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말이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조용하고 시킨 일만 묵묵히 하는 아이처럼 보였으나 그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소은은 더 이상 우연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직접 찾기로 한 것이지요. 누가, 왜
어떻게 약을 바꾸는지 그 실마리를 하나씩 짚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 소은은 헛간에서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짚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조차 조심하며 발끝으로 바닥을 딛고 문을 열었지요. 밖은 깊은 어둠이었습니다. 등불 하나 없이 달빛만 희미하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지요. 그 아이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약탕기가 있는 부엌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걸음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이 집안 어딘가에 보고 있는 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부엌에 도착했을 때 소은은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있다. 그 아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아주 미세하게 무언가를 섞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찰박, 찰박. 그 소리는 물이 아니라 약을 섞는 소리였습니다. 소은은 문 옆에 몸을 붙였습니다. 숨을 죽인 채 그 안을 살폈지요. 그리고 그 순간 그 아이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문 안쪽에 서 있는 사람의 실루엣이 낮에 헛간에 들어왔던 그 노하인과 정확히 같았기 때문입니다. 소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역시 확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였습니다. 툭. 아주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소은의 발끝이 바닥에 놓여있던 나무 조각을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순간 안쪽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찰박거리던 소리도 끊겼습니다. 정적, 그 짧은 정적이 숨을 조여왔습니다. 다음 순간 문 안쪽에서 발걸음이 들려왔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쾅. 예고도 없이 벌어진 문에 소은의 몸이 그대로 굳어버렸지요. 그리고 바로 누나 노하인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 눈빛은 낮보다 훨씬 더 날카로웠습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소은을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잠시 둘 사이에 아무 말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그때 하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말이 나오기 전 숨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밤에 돌아다니는 버릇은 오래 못 간다. 그 말, 단순한 꾸중이 아니었습니다. 경고였습니다. 소은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눈을 피하지도 않았지요. 그저 조용히 마주 바라봤습니다. 그 어린 눈동자 안에는 두려움 대신 확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말이 나오기 전 그 공기가 한 번 더 가라앉았습니다. 아버님 약에 다른 것이 섞여 있습니다. 그 순간 하인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정말로 아주 잠깐이었지만 확실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표정을 되돌렸습니다. 헛소리도 정도껏 해야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소은의 어깨를 거칠게 밀어붙인 것이었습니다. 작은 몸이 뒤로 휘청이며 벽에 부딪혔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 그 말, 그 안에는 협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소은의 시선이 순간적으로 바닥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약재 한 조각. 그것은 낮에 보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였습니다. 소은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증거다. 그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 발걸음이 멀어질 때 그 손은 이미 그 작은 약재 조각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소은은 처음으로 확실한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기도 전이었습니다. 집안이 또다시 뒤집혔지요. 대감마님, 숨이 또 막히십니다. 비명이 새벽 공기를 찢어 놓았습니다. 잠들어 있던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 나오고 안채 등불이 한꺼번에 켜졌지요. 소은은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손에 쥔 그 작은 약재 조각을 쥔 채 한숨도 자지 못한 상태였지요. 그 아이는 곧바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지금이다. 이대로 가면 정말로 숨이 끊어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채로 달려 들어간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어젯밤보다 더 위태로웠습니다. 시아버지의 숨은 거의 끊어질 듯 흔들리고 있었고 얼굴은 이미 핏기가 사라진 상태였지요. 방 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소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말이 나오려는 그 흐름이 이번에는 조금 더 빠르고 단단했습니다. 약을 멈추셔야 합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소은에게 꽂혔습니다. 그 아이는 주먹을 펼쳤습니다. 손바닥 위에 놓인 작은 약재 조각 하나. 이것이 섞이고 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쿵.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순식간에 소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감히 또 입을 놀려. 약재 조각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저 아이 손에 있었습니다. 약을 바꾼 것도 저 아이 아닙니까? 말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시선이 다시 소은을 향했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을 내밀려던 순간 누군가 뒤에서 팔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잡아라! 작은 몸이 다시 제압되었습니다. 그 순간 소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늦었다. 소은은 그대로 마루 위에 무릎 꿇려졌습니다. 찬 바닥이 무릎을 파고들었지만 그 고통은 느껴지지도 않았지요.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깨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내쫓아! 그 한마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지요. 그때 소은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아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조금 더 크게 입을 열었습니다. 말이 나오기 전 숨이 한 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지금 내보내시면 아버님이 돌아가십니다. 그 말, 방 안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더 차가운 목소리가 떨어졌습니다. 내가 있어도 죽는다. 그 말은 칼처럼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소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질 뻔한 순간. 그러나 그 아이는 끝내 고개를 떨구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말이 나오기 전 숨이 길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게 해주십시오. 그 한마디, 그 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그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는 순간 모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냐하며 그 사람이 절대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이 열리며 들어온 사람, 그 순간 방 안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이는 다름 아닌 낮의 길에서 소은이 살려냈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었지요. 왜냐하며 그 노인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초라한 차림이었으나 그 눈빛과 기세는 결코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하인 하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노인이 어찌 이 안치까지? 그러나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노인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 발걸음이 어찌나 또렷하던지 방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의 눈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소은, 숨이 위태로운 시아버지,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까지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훑은 뒤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말이 나오기 전 그 숨이 깊게 내려앉았습니다. 약을 잘못 쓰고 있구나. 그 한마디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그 순간 노인의 시선이 시어머니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이 단순한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압도하는 기운이었지요. 시어머니의 말이 중간에 끊겼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는 시아버지 곁에 앉아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을 짚는 손끝이 아주 익숙했습니다. 잠시 후 노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독은 아니다. 그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졌습니다. 숨을 막는 약을 오래 먹였구나.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뒤집혔습니다. 먹였다는 말, 그것은 누군가 일부러 했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소은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서로가 같은 것을 보고 있다는 걸 알아챘지요. 노인의 손이 약그릇을 향했습니다. 아직 식지 않은 약을 손가락으로 찍어 코끝에 가져다 대더니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습니다. 그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지요. 이 약 바뀌었다. 그 말, 방 안이 크게 술렁였습니다. 그럴 리가! 그럼 지금까지 말들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 한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멈춘 곳, 바로 그 노하인이 서 있던 자리였습니다. 순간 그 하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말로 아주 잠깐이었지만 숨기지 못한 반응이었지요.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말이 나오기 전 그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저 차다. 그 한마디, 모든 시선이 노하인에게 쏠렸습니다. 그 순간 하인의 눈빛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늦었군. 그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하인의 손이 허리춤으로 향했습니다. 휙! 무언가가 번뜩였습니다. 작은 칼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칼이다! 그러나 그 칼은 다른 곳이 아니라 시아버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소은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막아야 한다.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칼날이 번뜩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소리를 질렀지만 몸을 움직인 사람은 없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고 너무 두려웠기 때문이지요. 그 짧은 찰나 오직 한 사람만이 움직였습니다. 소은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이 번쩍 뜨였고 생각보다 몸이 먼저 나갔습니다. 막아야 한다. 그 한 가지 생각뿐이었지요. 작은 발이 마루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몸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칼날은 시아버지가 아니라 소은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그 충격으로 아이의 몸이 뒤로 밀렸습니다. 작은 몸이 균형을 잃고 그대로 바닥에 무너졌지요. 아! 누군가의 짧은 비명이 터졌습니다. 그러나 소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쓰러진 상태에서도 이를 악물고 다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피가 옷을 타고 조용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이의 시선은 오직 한 곳, 시아버지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때 노인이 움직였습니다. 탁! 단번에 하인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버렸습니다. 칼이 바닥에 떨어지며 소리를 냈지요. 쨍! 하인의 몸이 무너졌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긴장이 한 번에 풀렸습니다. 그러나 소은은 그 소리조차 듣지 못한 듯 했습니다. 그저 천천히 힘겹게 숨을 고르며 입을 열었습니다. 말이 나오기 전 숨이 끊어질 듯 흔들렸습니다. 약 바꿔야 합니다. 그 한마디, 그 아이의 시선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가라앉았지요. 모든 시선이 피를 흘리고 있는 어린 아이에게 향했습니다. 소은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짚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어깨에서는 여전히 피가 흐르고 있었고 숨은 거칠게 흔들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고통 때문이 아니라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소은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 곁으로 다시 다가갔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단단하던지 방 안에 누구도 말을 꺼내지 못했지요. 잠시 후 소은이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말이 나오기 전 그 숨이 깊게 가라앉았습니다. 지금 멈추면 다시 못 살립니다. 그 말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내쫓으려 했던 아이가 지금 이 순간 유일하게 남은 선택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때 도련님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맡기십시오. 그 말, 그동안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던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다시 흔들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가 내려왔습니다. 허락이었습니다. 그 순간 소은의 눈이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그 아이는 바로 움직였습니다. 약을 다시 만들고 숨을 열고 몸을 살리는 손길을 이어갔습니다. 피가 흐르는 어깨, 그것을 신경 쓸 여유조차 없었지요. 그날 밤 소은은 다시 한번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사람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시간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등불은 흔들리고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지요. 방 안에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숨소리만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소은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가 흐르는 어깨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은 채 그저 일정한 리듬으로 숨을 열고 기운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손끝은 점점 느려졌고 숨은 점점 가빠졌지요.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멈추는 순간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아버지의 가슴이 크게 들썩였습니다. 컥. 숨이 터져 나오듯 이어졌습니다.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동시에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숨이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 말, 그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정말로 살아난 것이었습니다. 그때 소은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주 천천히 힘이 풀리듯 내려왔지요. 그리고 그 아이의 몸이 그대로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툭.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소은아. 도련님의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그 아이가 처음으로 소리를 지른 것이었습니다. 그 작은 몸이 급히 달려와 쓰러진 소은을 붙잡았습니다. 눈 떠. 소은아! 그러나 소은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숨은 이어지고 있었지만 의식은 흐릿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소은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말이 나오기 전 숨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 방 안의 공기가 다시 멈췄습니다.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온 아버지는 시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친정 아버지였습니다. 소은의 눈가에서 눈물이 한 줄 흘러내렸습니다. 약 아직 못 드렸는데. 그 말, 그 안에는 자신이 아닌 가족을 먼저 떠올린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도련님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왜 버텼는지, 왜 떠나지 않았는지, 왜 끝까지 사람을 살리려 했는지. 그 아이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떨리며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천천히 소은의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라. 그 말, 그 한마디에는 명령이 아니라 부탁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이는 한 아이의 마음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이 지나고 이 집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숨을 되찾은 시아버지는 아직 몸을 가누지 못했으나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 하나가 집안의 질서를 뒤집어 놓았지요.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그 노하이는 더 이상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이미 붙잡힌 상태였고 그의 손에서 나온 약재와 칼 그리고 그동안의 행적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으나 결국 무너졌습니다. 재산 때문이었다. 그 말이었습니다. 대감이 오래 살면 내 몫은 없으니까. 그는 오랫동안 이 집안에 붙어 있던 먼 친척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하인처럼 보였으나 속으로는 재산을 노리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약을 바꿔가며 병을 키워왔습니다. 사람이 죽어도 티 나지 않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끝내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한 아이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지요. 그때 시아버지가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앞에 서 있는 하인을 가리켰습니다. 끌고 가라. 그 말. 짧았지만 모든 것을 끝내는 말이었습니다. 하인은 끌려 나갔습니다. 더 이상 돌아보는 사람은 없었지요. 그 순간 이 집안에 쌓여 있던 불안과 의심이 비로소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 다음에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제와 같은 집이었지만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차갑던 기운은 사라지고 조용하지만 따뜻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지요. 그리고 헛간이 아니라 안채 안쪽 방에 소은이 누워 있었습니다. 어깨의 상처는 깨끗이 쌓여 있었고 곁에는 따뜻한 약이 놓여 있었지요. 그 아이의 숨은 고르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희미한 시야 속에서 보인 것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사람들, 도련님, 시어머니, 그리고 문 앞에 조용히 서 있는 시아버지까지. 소은의 눈이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힘이 따라주지 않았지요. 그때 시어머니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말이 나오기 전 그 숨이 한 번 떨렸습니다. 미안하다다. 그 한마디, 그 말은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소은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안은 내가 살렸다. 그 말,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더 이상 그 아이가 아니라 이 집안의 사람으로 인정된 순간이었지요. 그날 이후 소은은 더 이상 헛간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밥상에 앉게 되었고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사람으로 대우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소은은 조용히 약을 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약은 시아버지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멀리 있는 친정아버지를 위한 약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손은 여전히 바빴지만 그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따뜻해져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사람을 살리던 아이는 결국 한 집안을 살렸고 그 마음은 끝내 사람들의 마음까지 바꾸어 놓았지요. 그러니 이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손은 결국 사람을 바꾸게 된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끝이었습니다.